어느새 눈앞에 성큼 다가온 평균 수명 100세 시대. 하지만 우리 무릎 관절의 평균 수명은 60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10만 회 이상 움직이는 우리 몸의 관절. 많이 쓰는 만큼 취약한 것이 사실인데요. 아유, 너무 괴롭고 나 이러다가 무릎이 완전히 고장난 게 아닌가, 못 걷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고 마음이 너무 슬퍼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심장병과 함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 무릎관절염. 보행장애를 비롯해 우울증까지 유발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내버려두면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의 노화를 막아 관절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는 힘을 주는 200여 개의 관절.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얼마 전 퇴행성 관절염 4기 진단을 받고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는 임완분 씨를 만났습니다. 진짜 아프다. 어머니 종종 이렇게 외출하시나요? 아유, 못 나와요. 다리가 아프니까는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병원에 예약이 돼 있어서 나오지 다니기가 싫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물론이고 평지를 걸을 때도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 관절염으로 인해 통증을 느끼면 발의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걸음걸이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보행장애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무릎이 뻣뻣해져 굽히고 펴는 일이 어려워지는데요. 이 때문에 앉았다 일어서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걷는 것이 고통이 되어버린 일상. 사실 임완분 씨에게 무릎에 이상 신호가 찾아온 것은 최근 일이 아닙니다. 첫 시작은 30대 때부터였다는데요. 초등학교에서 40년간 교직 생활을 하고 2008년도에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젊어서부터 이렇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지불안증인가 뭔가 하고 병원에 갔더니 그게 아니라 연골이 다 닳았다고, 더 심해지면은 인공관절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콕콕콕 쑤시고 무릎이 쑤시고 너무너무 아파서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 이러면 다리 그냥 잘라버리고 싶다 하셨는데 이제 내가 이해가 가고 있어요. 진짜 잘리고 싶을 정도로 아파요. 조심히 앉으세요. 양쪽이 다 많이 부으셨네요. 특히 오른쪽 다리는 네. 안쪽이 많이 튀어나왔는데 심각하게 부어있는 오른쪽 무릎. 제가 한번 누를 때 아픈지 보세요. 아파. 이 아프시고, 네. 아파. 이 아프시고, 네. 아픈 지는 얼마나 되셨죠? 10년도 넘었어요. 10년도 넘으셨고. 현재 임완분 씨의 무릎은 어떤 상태인 걸까요? 임완분님은 지금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인데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을 1기에서 4기까지 나누는데 오른쪽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 4기로 말기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릎에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게 되고 뼈가 안쪽으로 자라는 웃자란뼈가 튀어나오면서 특히 다리가 안쪽으로 휘는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물이나 주사 치료는 의미가 없고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50대 이후에 발병하며 노인층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65세 이상 2명 중 1명이 관절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몸의 모든 무게를 지탱하는 무릎은 관절염의 가장 취약한 부위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무릎 관절에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걸어서 생활할 때 체중 부하를 제일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목은 땅에, 고관절은 골반에 붙어 있지만 무릎은 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오히려 질환에는 취약합니다. 특히 현대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수십 킬로그램의 체중을 감당하는 무릎. 걷고 뛰고 구부리며 하루 10만 번가량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관절은 관절 연골과 주위의 뼈, 그리고 관절을 싸고 있는 막으로 구성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는 관절 연골에서 시작됩니다. 연골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연골의 탄력성이 감소하여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골의 표면이 거칠어지고 증세가 진행됨에 따라 뼈가 딱딱해지고 관절 주변의 뼈가 자라는 골극의 형성, 관절의 변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골이 25% 정도 닳았으면 관절염 1기, 75% 이상 다른 상태는 관절염 4기에 해당합니다. 근육이 다 빠지셨네. 약으로도 통증이 잡히지 않아 인공관절 수술을 결심한 임완분 씨. 아유, 아파. 걷기, 무릎 구부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불편감을 느끼거나 가만히 있을 때 혹은 자는 중에도 통증이 있을 때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 다리가 휘는 변형이 발생되었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환자도 무려 37%나 증가했습니다. 세월과 함께 서서히 찾아온 무릎 통증. 임완분 씨는 일찍이 관리하지 못한 것이 큰 후회로 남는다는데요. 젊었을 때 좀 일찍 알았으면은 좀 노력을 했을 텐데 이제 다리가 아프고 나니까 인제서 느끼고 너무 괴롭고 아우 나 이러다가 무릎이 완전히 고장난 게 아닌가 못 걷는 거 아닌가 좋은 거 구경도 못 하는데 아우 어떡하나 그리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너무 슬퍼요. 오늘의 닥터하우스. 관절 건강은 우리에게 맡겨라. 안녕하세요.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와 김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두 분이 무릎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오늘 나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뭐 무릎 상태가 좀 어떠신지요? 저는 계단 다니기가 좀 두렵고요. 통증이 와서 저리고 아프고 막 이래서 잠을 잘 때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붓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증상만 들어보면은 네. 이제 두 분 모두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이제 증상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또 증상만 들어봐서는 우리가 좀 부족하니까 퇴행성 관절염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짱을 끼고 쪼그려 앉아 10초 후 일어나면 정상. 쪼그려 앉기 힘들거나 일어나기 힘들면 관절염이 의심됩니다. 자, 앉아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나세요. 아이고.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두 분이 앉긴 앉는데 엉덩이가 바닥에 닿을 때 이게 털퍼덕 느낌이 없고 확실히 이게 이 옆으로 보면은 그냥 요 정도. 그래서 이게 털퍼덕 이렇게 턱 이렇게 못 앉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 두 분 모두 네. 앞서 뭐 말씀해주신 증상도 그렇고 간단 테스트 해본 결과도 그렇고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정형외과 검진을 통해 무릎 관절과 몸 안의 염증 상태를 확인해 본 두 사람. 그리고 관절 통증 정도를 알 수 있는 워맥 지수도 알아봤는데요. 과연 두 사람의 결과는 어떨까요? 두 사람 모두 퇴행성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요. 특히 높은 통증 지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두 분 모두 병원 검사 결과를 봤을 때 무릎 퇴행성 관절염 초기 상태로 진단이 되는데요. 특히 우리 재은님 같은 경우에는 우측 무릎 관절의 염증이 좀 진행이 된 상태예요. 도대체 무릎 관절의 수명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저희가 평균적으로 무릎의 수명은 한 60세 정도로 예, 봅니다. 왜냐하면 60대에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환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젊더라도 비만이거나 그리고 과도한 운동을 한다거나 무릎에 충격을 가하는 그런 이제 행동, 운동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무릎의 연골이 손상되면서 무릎 수명이 더 빨리 닳을 수가 있겠죠. 관절 연골의 손상을 가져오는 원인은 노화와 더불어 유전적 요소, 환경적 요소 등이 작용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100세까지 써야 되는 이 무릎 연골의 두께가 3mm 정도밖에 무릎 연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얘가 얇은 데다가 망가지잖아요. 이게 재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나면은 어떻게든 아껴가지고 신주단지처럼 이렇게 잘 쓰지 않으면 이게 참 골치 아파지는 거지, 이제. 근데 이게 문제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은 애지중지하면서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연골에는 신경세포가 없어서 초기에는 통증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염증이 이제 생겨서 연골이 마모되기 시작하면은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통증이 발생된 상태는 이미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라는 거죠. 자, 선생님, 여기 지금 앞에 뭐 이상한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요 도막을 뼈로 생각해 주시면 예, 예. 되겠고요. 여기 찰흙 보이시죠? 그 찰흙을 연골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찰흙이 덮고 있는 이쪽은 정상적인 연골로 이 뼈를 잘 보호해주고 있고, 반대쪽은 연골이 닳아서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각각 움직여 볼게요. 우리가 막 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부드럽게 움직이죠? 뭐 크게 연골이 있으니까 맞아요. 뭐 소리는 나도 이렇게 뼈 쪽이 그렇죠. 이게 뼈라고 생각하는 쪽에 크게 이제 뭐 이상은 없어요. 맞아요. 이 그쵸? 연골이 충격을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쪽도 운동을 한번 시켜볼까요? 네. 그러면 야, 어우 소리가 달라. 소리가 다르죠? 소리가 달라. 연골이 손상된 쪽은 마찰도 심하고, 그러니까 통증이 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뼈가 걸리면 무서워요. 야, 이거 봐요. 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피부나 이런 몸의 노화에는 참으로 민감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관절의 노화 현상은 간과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통증으로 그냥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두 사람의 일상 속 모습은 어떨까요? 먼저 오른쪽 무릎의 염증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정재은 씨의 하루를 살펴봤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바늘로 쿡쿡 찌르는 듯한 무릎 통증. 이른 아침보다 오후 무렵에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는데요. 나 왜 이렇게 무릎하기 아파. 특히나 가정주부인 재은 씨가 가장 아픈 순간. 이렇게 집안 청소를 할 때 제일 많이 아프고요.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닦다가 쉬었다가 반복을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이 무릎이 막 쿡쿡쿡 많이 쑤셔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아파요. 돌아서면 쌓이는 집안일 때문에 통증이 찾아와도 쉴 새가 없습니다. 깔끔한 성격의 재은 씨가 아직 고수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손빨래입니다. 한참이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걸레를 빠는 재은 씨. 묵은 때를 깨끗이 빼기 위해서 제가 힘들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그만 손걸레를 하나 빨기 위해서 세탁기에 돌리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투자되잖아요. 그렇게 손으로 힘들어도 빨고 있어요.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손빨래 하는 자세가 무릎 관절에 가장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쪼그려 앉게 되면은요, 그때 이제 무릎 관절에 과도한 무게의 하중이 실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요, 이제 염증이 더 진행되면서 주변 조직에도 충격이나 자극을 가해주고, 그러면서 관절염이 더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쪼그려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도 문제예요. 갑자기 일어날 때에도 충격이 가해지겠죠. 그러면서 그 관절을 주변을 지탱해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빡빡해야지 좀 성질이 좀 성에 차잖아요. 그런데 그게 관절엔 정말 안 좋은 거였군요. 빡빡 움직이시면 큰일 나요, 정말. 자, 정재현 씨처럼요, 이렇게 가정일을 좀 많이 하는 여성분들이 맞아요. 아무래도 좀 남성분보다는 퇴행성 관절염에 좀 취약한 면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성 환자가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40세가 지나면서부터 이제 관절염의 증가 빈도가 더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4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여성 호르몬이 이제 급감하기 시작하고요. 남성보다 작은 관절을 가지고 있어서 관절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그러니까 남성보다 조금 더 일찍, 좀 더 미리 관절염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편 인영 씨의 일상에서 관절 건강을 망치는 나쁜 습관이 몇 가지 관찰됐다고 합니다. 최근 심해진 무릎 통증 때문에 활동량도 줄고 외출을 하는 일도 거의 드물다는 인영 씨. 혼자 편한 양반다리 자세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는데요. 취미는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콕하다시피 하고 또 무릎도 아프고 집에서 그냥 TV만 보고 집안일만 하는 편이에요. 우리 TV 볼 때 항상 이 자세로 보시는 편인가요? 근데 이게 약간 습관적이라서 TV 볼 때는 그냥 양반다리가 편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관절 건강을 망치는 나쁜 습관 포착. 너무 오래 앉아 있어 몸이 찌뿌둥해질 때쯤이면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한다는 인영 씨. 가벼운 스트레칭은 관절의 유연함을 더해주는 좋은 몸풀기 운동입니다. TV를 좀 오래 이렇게 앉아서 보거나 집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무릎이 아픈 거를 좀 느껴서 조금이라도 홈트레이닝을 함으로 해갖고 내 몸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면 무릎에서 나는 뚜두둑 소리. 어휴, 쑥쑥 소리가 나네. 야물까? 집에서 하는 운동 홈트로 건강 관리를 한다는 인영 씨. 무릎에서 나는 소리를 애써 무시하고 근육도 단련할 겸 스쿼트 운동을 진행하는데요. 집에서 이렇게 운동, 홈트라고 하잖아요. 홈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렇게 이제 스쿼트라고 하는 자세잖아요.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낮추는 자세. 이게 무릎에 뭐 좋습니까? 아니면 좀 나쁩니까? 아니면 좀 주의가 필요합니까? 주의가 필요하죠. 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스쿼트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영님이나 재은님처럼 이미 무릎 연골이 문제가 생긴 분이라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굳이 스쿼트 운동을 내가 하고 싶다면 90도까지 꺾지 마시고 살짝만 내려앉았다가 그러니까 무릎 주변의 관절과 인대를 강화하는 정도로만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스쿼트 운동보다는 그냥 가볍게 걷는 정도, 특히 그냥 평지를 걷는 운동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무리한 운동 후 또다시 찾아온 무릎 통증. 그럴 때마다 인영 씨가 하는 응급처치가 있다는데요. 바로 족욕입니다. 저는 수영제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거나 그럴 때는 족욕을 합니다. 수영제 부작용만 없으면 몇 알 먹어서 빨리 낫고 싶은데 아쉽죠. 우리 인영님께서 방금 족욕을 하셨는데 족욕은 좋은 방법이에요. 평소 이제 족욕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관절이나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관절염 있는 분들이 꾸준히 족욕을 하신다면 관절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부기 제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행성 관절염은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기 등 일상에서 무심코 한 나쁜 습관이 관절 건강을 더욱 해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박상윤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릎 관절염인데요. 우리가 관절염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근육이 하나 있다면 어떤 근육일까요? 허벅지 근육이요. 허벅지 근육이요? 네. 네, 맞아요. 말씀해주신 근육도 물론 중요한데요. 엉덩이 근육 중에서도 특히나 뒤쪽에 있는 대둔근이랑 옆에 있는 중둔근이라는 근육을 강화해주는 게 무척 중요해요. 엉덩이 근육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발과 발목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나 무릎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자고 있는 엉덩이 근육을 번쩍 깨워줄 수 있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를 마주보고 쓰셔서 두 발은 11자로 모으고 준비하실 거고요. 그대로 양손은 가볍게 의자 등받이를 잡아주실 거고요. 이제 두 무릎을 가볍게 굽혀주신 상태에서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최대한 오리궁뎅이를 만든다 생각하고 상체를 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왼다리를 한번 뒤로 뻗은 상태로 일직선을 만들어 볼 건데요. 내 뻗은 다리와 상체가 일직선이 유지되게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지탱하는 다리에서 발이 바깥으로 돌아가지 않게 정면을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무릎도 마찬가지로 안으로 무너지지 않게 정면을 바라보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반이 옆으로 돌아가지 않게 정렬을 정확하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우리 10초간 버티는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의자 마주보고 서주시고요. 가볍게 내가 손을 얹을 수 있는 거리에 조금 더 가깝게 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무릎을 가볍게 살짝 구부려 볼까요? 자, 그리고 오리궁뎅이 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밀어내면서 상체를 가볍게 숙이실 거예요. 왼쪽 다리 한번 뒤로 뻗어 주시겠어요? 또 구부러지지 않게 쭉 펴주실 거고요. 네, 무릎은 조금 더 구부려 주시면 더 엉덩이에 힘이 잘 느껴지실 거고, 무릎을 계속 바깥으로 제 손을 밀어낸다 생각하고 무릎을 더 벌려보세요. 그렇죠. 제 손을 밀어낸다 생각하고 무릎을 벌려주시면 엉덩이 힘이 더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이때 의자에 올린 손을 잠깐 뗐다 붙였다 3번만 해볼까요? 그렇죠. 이 정도로 내가 의자에 너무 의존하고 계시면 안 되세요. 자, 10초만 버텨볼게요. 하나, 둘, 무릎 바깥으로 계속 돌릴게요. 7, 8, 9, 10. 잠깐 다리 내려놓고 서서 일어나 볼게요. 괜찮으세요? 버근. 어떠셨나요? 엉덩이 근육 힘 잘 들어가는 느껴지세요? 네. 몸이 개운하고 너무 재밌어요. 무릎이 좀 아프고 약간 뻐근해요. 아, 무릎이 뻐근하세요? 만약에 운동하셨는데 무릎이 좀 뻐근한 게 있었으면은 무릎을 우리가 좀 많이 쓰는 습관이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무릎 관절염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절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 습관 개선뿐만이 아니라 식습관도 참 중요한데요. 두 분 모두 평소 식습관 어떠세요? 저는 관절이 좋다 해서 스지 넣고 도가니탕 이런 거를 도가니탕. 자, 그런데 도가니탕을 먹는다고 무릎 연골이나 무릎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너무 많은 도가니탕을 드실 경우에는 신장이나 간 같은 데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도가니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커피는 하루에 한 잔? 피곤하거나 그럴 때는 계속 커피를 마시거든요. 우리가 커피를 많이 먹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뭐가 있죠? 화장실을 가요. 그걸 이제 이뇨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뇨작용은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을 빼내는데요. 수분을 빼내면서 얘가 물만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있는 다양한 무기질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액이나 우리 몸속에는 칼슘이라고 하는 이온이 존재하는데, 이런 이뇨작용 같은 것들이 너무 심하게 일어날 경우에는 이 칼슘의 흡수나 배출 같은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속에 칼슘량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뼈에 있는 칼슘을 빼서 쓰거든요. 결과적으로 과도한 커피의 섭취는 간접적으로 뼈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오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요런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것보다 뭐 5잔, 6잔 뭐 이렇게 너무 많은 커피를 드시는 것은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커피는 안 마시는데요. 탄산음료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쵸. 식사하시고 이렇게 좀 소화 좀 더부룩한 느낌이 있을 때요. 탄산음료 탁 먹으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가 뻥 뚫어지는 느낌. 네. 그런데 뼈에는 안 좋아요. 안 좋은 것도 좀 많이 안 좋습니다. 탄산음료에는 인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인이 너무 많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뼈에 있는 칼슘을 빼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탄산음료 뭐 이것도 한 잔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이걸 좀 너무 많이 드실 경우에는 뼈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탄산음료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관절 건강을 위해 추천하는 2가지 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뭐 일단은 마늘이 있네요. 이 마늘에는요, 그 과학적으로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 항암 식품으로 1등. 두 번째로 항염증 효과도 거의 1등.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늘은 동양과 서양이 모두 다 건강에는 참 좋은 식재료로 인식하고 있죠. 또 관절에 좋은 무기질 성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황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마늘은요, 그 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그럼 하루에 권장량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황을 마늘로 먹으려면은 어느 정도 매일매일 먹으면 될까요? 황의 하루 권장량은 한 1g 정도를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마늘에는요, 황의 함량이 5ppm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럼 5ppm이 들어있는 마늘을 1g에 해당하는 황을 먹기 위해서는요, 좀 열심히 먹으시면 돼요. 한 200kg. 마늘 한 200kg를 드시면 하루 권장되는 황을 드실 수가 있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거는. 자, 그래서 저희가 200kg씩이나 먹을 수가 없는 마늘을 대신해서 황을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 게 바로 이 MSM, 식이유황인데요. 유황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진흙 고이소에 유황오리를 구워가지고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황자 들어가면은 우리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몸에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황오리 없어서 못 먹고요. 유황온천. 아, 몸에 좋잖아요. 그런데 유황 이러면은 뭔가 좀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도 주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황은 매우 자극성이 강한 특성이 있지만 식이유황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사람한테의 독성은 없어지고 좋은 역할만 남아있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이유황과 같은 것들의 사람에 대한 기능성을 알게 된 게 뭐 언제냐면은 1960년대 미국 제지공장 연구원이었던 스탠리 제이콥 박사가요, 인부들이 이 종이의 재료인 펄프 통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이 사람이 너무나 상쾌하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염증과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이콥 박사가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그 속에 있는 소나무에서 나오는 식물성 유황 성분이 사람을 재생하는 능력을 키워준 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이때부터 연구가 시작이 돼서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이렇게 유황을 개발한 게 바로 MSM, 식이유황까지 진행이 된 거죠. 저는 이렇게 황을 먹는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칼슘 먹어야 되잖아요. 철분도 먹어야 되고 나트륨도 먹어야 되잖아요. 이 황도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필수 영양소인 무기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이유황은 자연 중에 존재하는, 즉 동물이나 사람 그리고 식물 등이 합성한 이런 자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영양학자 칼 파이퍼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20세기는 비타민의 시대, 21세기는 바로 이 MSM, 식이유황의 시대라고도 말할 만큼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황은 우리 몸의 8대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관절, 모발, 손발톱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실험으로도 좀 증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황이 부족하면 관절 연골에 있는 황들이 점점 줄어드는 특성들이 생기는데,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서는 연골에 있는 황의 농도가 정상인분보다 3분의 1로 감소한 것을 연구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유황의 효능에 관한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12주간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통증은 물론 뻣뻣함과 무릎 강직도 역시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요 앞에 먹기 편한 형태의 식이 유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죠. 좀 맛이 어떠셨어요? 다른 하자고 너무 쓴데 그거에 비해서 좀 안 쓰고 좀 달달해요. 그래서 먹기가 좀 편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소염제 부작용이 있어요. 이 MSM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MSM이 우리 몸속에 필요로 하는 구성 물질이다 보니까 독성 또는 부작용 같은 것들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임산부나 수유부 같은 경우에 여성들은 섭취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별한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를 하신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네요. 누구나 원하는 100세까지 당당하게 걷기. 관절 건강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관절 건강을 자부하는 건강 고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광주의 한 발레 학원. 클래식 선율에 맞춰 아름다운 발레 동작을 선보이는 학생들. 한 마리의 백조가 떠오르는 우아하고 단아한 동작들이 이어지는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한 사람. 30, 40대 학생들 가운데서 전혀 뒤처짐 없이 열정적인 모습으로 수업에 임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기로 한 인연님 맞으세요? 네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 나이가 63인데요. 굉장히 격한 네. 안무인 것 같은데 안 힘드세요? 힘든 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쿵쿵 뛰고 하는 동작도 많더라고요. 네. 무릎 안 아프세요? 저 관절은 튼튼합니다. 관절 건강을 자부하는 60대 발레리나 이현 씨입니다. 손바닥 숨 쉬듯이 둘 시선 보세요. 앤 하나 백. 알런제. 자, 좌골 조여서 머리 위쪽이에요. 앤. 자, 청구라고 먼저 척추를 쭉 세워내주세요. 앤. 너무 건강해요, 언니. 항상 화사하고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전혀 못 느끼고 훨씬 저보다 체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20년 후에 저렇게 활기차게 지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본받죠. 발레 대회 2차례 입상. 수많은 학생 중 주인공을 맡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과 애정을 자부하는데요. 몸을 조금 달궈드릴게요. 자, 갑니다. 11자 복근 힘 주시고, 네, 갈비뼈 힘 주시고요. 앤, 포인. 뒷무릎에 뒷근육이 쓱 늘어나게 해요. 앤, 하나. 무릎 뒷근육 스트레치예요. 햄스트링 늘어나게 해요. 앤드. 골반에서 발끝이 멀어지게 해요. 쭉. 앤, 플렉스. 이제 사람들이 모를 때는 발레가 나이 들어서 저게 지금 무슨 짓인가 막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관절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매트는 다치지 않기 위해서 스트레칭하고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근육을. 발레 학원의 왕언니로 불린다는 이현 씨. 최연장자지만 실력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습니다. 60대 관절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과감한 동작을 해나가는데요. 발레 하기 전에는 그렇게 척추나 관절 그런 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게 어깨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계속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잖아요. 발레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관절 쓰는 법을 알려주시니까 서 있을 때도 뒷근육으로 반듯하게 어깨를 내리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자연히 그렇게 몇 시간을 서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발레를 시작하면서 안짱걸음 교정에 큰 도움이 됐다는데요. 안짱걸음은 팔자걸음의 반대 모양으로 발이 안쪽으로 10에서 15도 정도 오므려진 상태로 걷는 겁니다. 안짱걸음이 지속될 경우에는 무릎에 통증을 가중시키고 조금만 움직여도 하체에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팔자걸음은 반대로 양발이 15도 이상 벌어져 가지고 말 그대로 팔자 모양으로 걷는 것을 말하는데요. 걷는 습관이 잘못됐거나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 변형이 일어나고 바깥쪽 연골이 손상된 경우 나타납니다.
집에서도 이어지는 그녀의 관절 건강 관리. 발레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빼먹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다리 마사지입니다. 너무 고생했잖아요, 다리가. 그래서 이제 관절이랑 그런 부분을 좀 풀어주고 있어요. 제 루틴 중에 하나죠. 다리에 보디크림을 충분히 바른 후 관절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주물러 풀어줍니다. 이현 씨가 관절염 예방을 위해 챙겨 먹는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작은 컵에 든 이것. 어머니 지금 뭐 드시려는 거예요? 네, 이게 MSM이라고 식이유황이거든요. 황이 우리 뼈에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관절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연골 세포수가 줄고 연골의 노화는 더욱 빨라지는데요. MSM 섭취 시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티온 생성을 촉진해 글루타티온이 약 8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 평소 꾸준한 스트레칭과 내 몸에 맞는 강도의 운동, MSM 섭취까지 더해 관절염을 예방하고 연골을 관리한다는 이현 씨. 이현 씨의 건강 100세를 응원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극복한 주인공을 찾아갔는데요. 태어나 첫눈을 떴을 때 내 눈에 보인 건 당신이 아니었지만 만날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은별 부부 강애리자 박용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한 가수 강혜리자 씨. 집 소개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 지난 56년간의 연예계 생활이 다 담겨 있는 곳입니다. 제일 처음 소개해드릴 것은 제 이제 애기 노래회라고 해서요. 4살 정도에 제가 이제 노래했던 거고요.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초등학생이 다 노트가 있었어요. 사생, 이거 저예요. 그래서 노트 또 주인공도 많이 했고 CF도 많이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7년도에 작은별 가족이라고 이렇게 음반을 내서 데뷔를 했죠. 그리고 88년도에는 에리자라고 해서 분홍 립스틱.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많은 버전으로 많이 들으셨던 분홍 립스틱의 오리지널. 제가 88년도에 발표했습니다. 요즘하고 달리 그때는 길거리에서 음악을 많이 틀었어요. 빌보드 차트. 그래서 지나가면 어디든지 다 분홍 립스틱이라는 노래가 나왔고 방송국도 틀면 제가 나오는. 그리고 분홍 립스틱이라는 그 립스틱이요. 아마 매출이 제가 알기로는 한 5, 60%는 더 올랐다고 제가 들었어요. 오늘 밤만은 그댈 위해서 분홍의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히트곡 분홍 립스틱을 비롯해 수많은 작품을 남긴 강혜리자 씨.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다는데요. 관절염이 저는 좀 일찍 찾아봤어요. 한 30대 정도에 온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온몸이 좀 뻣뻣하고 피아노를 많이 쳐서 그런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손가락도 아프고 이제 앉았다 일어나거나 뭘 꺼낼 때 그러면 이제 무릎도 아프고 이제 골반도 좀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관절염 초기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악소리가 나서 주저앉을 정도로 아프고 그리고 밤에 자다가도 그냥 잠을 못 자고 약을 먹어도 그게 고통이 줄지 않으니까 정말 힘들었죠. 10대에 데뷔한 후 20대부터 무릎 통증이 찾아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결국 30대에 퇴행성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4년 사이 크게 증가한 20, 30대의 젊은 관절염 환자 수. 젊은 세대 역시 관절염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젊은 층의 퇴행성 관절염 발병률도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젊은 층에서의 퇴행성 관절염 발생 원인은 유전 비만 등이 있고
또한 격렬한 운동이 원인이 돼서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와 건강을 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으나 점차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무릎 관절에 너무 무리가 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젊었을 때부터 관절 건강에 신경을 쓰시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후 관절과 연골의 중요성을 깨닫고 꾸준한 관리 끝에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강혜리자 씨.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릎 운동하는 중이에요. 무릎 주위에 근육을 강화시켜야 관절에 무리가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 발목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겨 무릎 위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쿠션 갖고 와요. 이번엔 허벅지 사이에 쿠션을 끼우는데요. 지금 하는 운동은 뭐예요? 이게 무릎 사이에 그 쿠션이나 책을 끼우고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힘을 주는 운동이거든요. 이걸 하면 고관절을 튼튼하게 해서 하체 안정을 시켜주는 운동이에요. 하나. 편안한 정도로 허리를 펴고 앉아 허벅지 사이에 쿠션, 책 등을 끼우고 버티면 되는데요. 고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관절염으로 인한 사타구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관절염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 아낀다고 아무 운동을 안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관절염에 좋습니다. 무릎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평지 걷기, 수영과 자전거 타기 등이 있는데요. 하루 30분 이상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면 물론 관절이 다시 건강해지도록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자, 우리 MSM 먹읍시다. 이거 먹고 건강해져야지. 그럼 무릎 관절이 좋아져야지. 관절. 식이 유황이 관절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관절염 때문에 막 고생을 많이 하고 통증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먹으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MSM 열심히 먹고 있어요. 요통 환자 역시 MSM 섭취 후 통증 감소를 경험했는데요. 황보층이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MSM 섭취 시 염증을 유발하는 콕스투 발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이구 잘 먹네. 잘 먹네. 남편과 함께 운동과 MSM 섭취로 관절 건강을 관리한 이후 골프를 즐길 정도로 관절염이 많이 회복됐다는 강혜리자 씨. 부터 해야지. 자기가 스트레치부터 해야지. 우리 스트레치부터 하자. 스트레칭. 그럽시다. 부상 방지를 위해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관절이 놀라지 않게,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놀래니까요. 관절의 유연성을 위해서 그냥 골프채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있어요. 꾸준한 노력으로 젊은 날의 관절 건강을 되찾은 강혜리자 씨. 오늘이 있기까지 남편의 응원과 격려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제가 이제 손도 아프고 아프다 그러니까 뭐 무거운 것도 잘 들어주고 또 관절염에 좋다는 음식도 가끔 해주고 또 좋다는 거는 다 구해서 먹이고 또 주물러주고 막 고생을 했죠.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저는 아주 기분이 좋죠. 근데 뭐 앞으로 이 관절염이라는 게 뭐 바로 낫는 게 아니니까 꾸준히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계속 저도 또 이렇게 챙겨주고 그럴 예정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앞으로 100세까지 계속 좋은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게 소망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던 두 사람의 2주간 개선 프로젝트.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스쿼트 대신 평지 걷기로 바꾼 인영 씨. 만보기로 걸음수를 체크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는데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MSM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재은 씨 역시 집 앞 산책로에서 꾸준한 걷기 운동을 실천했는데요. 시원하다. 개운해.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수영도 시작했습니다. 노력이 대단한데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MSM 섭취도 잊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두 열심히 노력한 2주가 지나고 이들의 건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좀 덜 붓는 것 같고 통증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손도 따뜻해지고. 먹는 거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몸이 좀 가벼워지고 많이 개운해진 것 같아요. 다시 병원을 찾아 2주 전에 했던 검사들을 시행해 봤는데요. 두 사람 모두 2주 전보다 워맥 통증 지수가 크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독한 통증을 동반하는 퇴행성 관절염. 세월과 함께 찾아오는 관절의 노화를 막아야 합니다. 건강 100세를 향한 관절 관리.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